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ICT 마케팅 분석 11강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강의 시간 중에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술 먹으러 술집 가지 맙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들 조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꼭 한번 실습을 꼭 해보고 자기들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9장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한국인의 삶을 파악하라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개요는 이제 9-5부터 우리가 시작해야죠. 예. 지금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 실습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라고 체크리스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SPSS를 보기 위한 포린 패키지, 그 다음에 DPLYR, ggplot, readxl 이런 패키지들을 설치를 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 등록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실습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KOW EPS SPSS 파일 불러다가 로 언더바 웰페어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웰페어로 복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웰페어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섹스, 버스, 메리지, 릴리전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바꿔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할 강의 새로 진행할 내용 때문에 이게 좀 복습이 좀 필요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 강의 시간 중에 이제 본인 노트북을 썼던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 실습실 컴퓨터를 썼던 사람들은 어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 이런 부분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바꾸고 하고 월급 이거 저 변수 바꿨죠. 예, 그 다음에 그 age라는 나이라는 변수를 새로운 파생 변수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 나이와 월급과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age 언더바 income이라는 그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income의 not available 부분을 지우고 제외하고 필터링하고 그 age로 그룹 바에 묶고 그룹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인컴 평균 있죠. 그룹으로 묶인 월급의 평균 그거를 민 언더바 인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에이지 언더바 인컴이라는 그 파생 변수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x축은 나이 에이지, y축은 월급 평균. 그래서 이렇게 선 그래프 GOM 라인 선 그래프를 gg플롯으로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라는 개념 세대죠. 그래서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 연령대별로 월급이 어떻게 차이 나나 그걸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뒤에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파생 변수 AGG라는 걸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웰페어가 이거 대문자로 되는데 소문자예요. 오타입니다. 그래서 뮤테이트를 사용해서 AGG라고 하는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30세 미만이면 0, 60세, 59세 이하면은 미들,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노년, 올드, 이렇게 파생 변수를 만들고요. AGG. G는 이제 제너레이션의 G를 따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GG 언더바 인컴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컴의 나더별을 제외하고 AGG별로 세대별로 그룹바에 묶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평균은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GG 플러스로 X축은 AGG 연령대, Y는 월급 평균, 그래서 GOM 컬럼, 그래서 막대기 그 그래프로 그, 어, 그 연령대별로 월급을 이렇게 월급의 평균을 이렇게 그래프 그려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 복습한 이유가 이 연령대별에 대한 그런 변수들을 파생 변수가 되어져 있어야 오늘 그 강의할 때 지장이 없죠. 그래서 AGG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습은 안 했지만 섹스 있죠. 그거를 그 성별을 1, 2로 되어 있는 거를 메일, 피메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이렇게 검토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어야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령대 및 성별로 월급이 어떻게 차이나나 우리가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섹스 언더바 인컴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어떻게 먼저 필터링을 하죠. 그 인컴에서 not available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AGG 콤마 섹스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묶고 그 안에 다시 성별로 묶고 이렇게 그 묶은 겁니다. 기준이 두 개가 되겠죠. 연령대하고 성별.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묶은 그 그룹에서 월급의 평균을 계산해서 mean 언더바 income이라는 그 변수를 만들어 냅니다. 자, 그래서 섹스 언더바 인컴을 치면 이렇게 6개의 항목이 나오죠. 그래서 미들 피메일, 미들 메일, 이게 중년의 여성, 중년 남성의 월급 평균이고요. 그냥 노년의 여성, 노년의 남성, 그 다음에 청년의 여성, 청년의 남성,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개로 구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역시 섹스 언더바 인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은 AGG가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월급 평균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필 있죠? 필은 잘 알죠? 채운다는 얘기죠? 그걸 채워진 부분을 성별을 나눠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GOM 컬럼, 이게 막대 그래프 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X 디스크리트 하고 리미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이별로 그냥 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돼서 그림을 그려지죠. 그게 아니라 나이별로 요 순서로 영, 미들, 올드 이 나이별로 막대 그래프를 표현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예, 그래서 여기 분홍색이 여성이 되겠고 밑에 파란색이 메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연령대별 성별 구분돼서 이렇게 그림이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 6개가 나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남녀를 아예 갈라놓는 게 좋죠. 그래서 X축은 AGG가 되고 그 Y축은 그 평균이 되고 필은 섹스 이렇게 그 성별이 되는데 근데 GOM 하고 컬럼이잖아요. 근데 옵션을 걸어요. 포지션 이퀄 다치라고 됩니다. 그 다음 밑에 D는 이게 그 연령대별로 하는 거죠. 이게 더치가 이게 뭐냐면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더치가. 그래서, 이게 그 성별로 이렇게 서로 피해서 갈라쳐서 이렇게 구분을 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더치가 여러분들 저 혹시 그 다저스라는 팀 알아요? 거기 뒤에 아래 보면 그 다저스라는 게 대체게 되겠죠. 그래서 잘 피하는 사람이란 뜻도 되고
그 안 좋은 말로 뺀질이라는 뜻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남녀가 구분되죠. 이제 확실히 청년층에서는 남녀 성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중년 노년서부터는 이제 남녀 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결혼 출산하면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입이 그 남자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 및 성별 월급 차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나왔는데요. 이거를 성별, 연령대가 아니라 연령별 월급 평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섹스 언더바 에이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컴에서 not available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이로 봅니다. 그룹 바이 에이지 그 다음에 섹스 이렇게 그래서 같은 연령대의 남녀를 구분해서 그룹을 묶어라 이거고 평균을 내라 서머라이즈 이렇게 하고 그 헤드를 해보겠습니다. 헤드에서 보면은 같은 20대인데 피메일 메일 그쵸? 피메일 메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같은 연령별로. 그래서 분홍색이 빨간색이 여성, 그 다음에 파란색이 남성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요 연령대니까 거의 이제 그 30에 가까운 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남녀 간의 그 수입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하고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그 나이 30대를 저연을 해서 여성은 정체가 되죠. 그렇죠? 근데 남성은 계속 직장을 다니고 승진하고 뭐 연공이 쌓이니까 월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여성은 이제 결혼하고 그쵸?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월급이 그 수입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여성들은 굉장히 뭡니까? 단순한 작업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특기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없는데 근데 남성은요 특기가 있는 남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기능. 예, 그래서 나이 들어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조금 더 그 남성이 높게 나올 수 있죠. 나이 노년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남녀 성별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난다. 이게 2016년도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 남녀 성별로 이게 그 수입의 차이가 난다는 게 확연히 이 데이터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직업별 월급 차입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뭐 쏙쏙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깐씩 멈추고 그쵸? 그다음 앞부분 이런 실습들을 그때 해보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이게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뭐 잠깐 멈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실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업별 월급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월급을 가장 많이 받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코드 언더바 잡이라고 이게 직전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 월급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코드 잡이라는 거를 코드 언더바 잡이라는 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뉴메릭으로 들어와 있죠. 그쵸?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뭐 111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거기 2명, 120에 16명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직업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도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제 무슨 직업인지 이름이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걸 이름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얘기했지만 엑셀을 불러오는 그 패키지, 그 리드 엑셀 이거를 이 패키지를 등록하고 그 인스톨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GitHub라는 데가 있죠. 여기 그 표시된 요 사이트 가서 요 엑셀 있죠. 그래서 codebook.엑셀 요 불러와야 됩니다. 엑셀을 불러오고 그거를 리스트 언더바 잡이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엑셀 파일을. 그 엑셀 파일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저 컴퓨터에 그 엑셀이 깔려져 있으면은 엑셀 파일을 한번 그 열어서 보면요. 그 한쪽은 숫자가 되어 있고 한쪽은 거기 그 직종의 이름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1이 의회 의원, 고위공무원, 뭐 공공단체 임원 이렇게 돼 있고 뭐 그 120에는 뭐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DIM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DIM을 해보면은 이게 그 149개의 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그 숫자가 있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돼 있잖아요. 그 숫자별로 그 직업의 이름을 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웰페어에다가 레프트 조인 하죠. 이게 지금 우리 저 뭡니까? 그 칼럼 변수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 잡을 해서 불러와서 이게 그 코드 잡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쵸? 리스트 잡은 아까 방금 전에 만든 그 엑셀이잖아요. 엑셀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11이라는 데에 112 그 보고 111이라는 데에 의회 의원 요렇게 말을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보면은 942번은 경비원 및 검표원, 762는 전기공, 뭐 이런 식으로 그 다 붙여놨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 이제 우리가 직업별 월급 차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잡 언더바 인컴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파생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잡에 그 not available이 있으면은 제외하고, 그쵸? 그 다음에 end가 있습니다. end가 있고 인컴에 not available이 있어도 역시 둘 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잡 그룹 바이 잡 그래서 그 직업별로 묶고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평균으로 해서 내봅니다. 그쵸? 예, 우리 계속하는 수법이죠. 그래서 헤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맨 위에 가사 및 육아 도우미 평균이 80만원, 간호사가 240만원, 건설 및 광원 단순 종사원이 190만원, 건설 및 채구 기계 운전원 357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돼 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그 직업별로 묶고 평균 그 월급의 평균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보기가 그러니까 상위 10개만 추출해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잡 인컴 중에서 어레인지 디센징, 그쵸? 이게 뭡니까? 내림차순 정렬하는 얘기죠. 월급을, 미인 인컴 월급을 내림차순 정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헤드 10입니다. 그러면 10개, 처음 10개를 그 골라서 그냥 탑 10에다가 저장하라는 얘기죠. 탑 10을 봤어요. 그래서 금속 재료 공학자 및 시험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의료진로 전문가. 의료진로 전문가는 이제 의사라죠. 의회 의원 고위공무원 및 뭐 공공단체 임원들 이게 고위지고, 그 다음에 보험관리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연구, 교육, 법률 관련 관리자 뭐 이런 게 다 좋은 직업이라고 다 나와 있죠. 좋은 직업으로 벌리는 것들이 월급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속 재료 공학 기술자는요, 이게 지금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그 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한 명이면서 이 사람이 연차가 굉장히 높아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추정권 때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의사가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요. 이게 평균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이 버는 의사, 조금 버는 의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래서 그 X축인데 리오더입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그 다음에 그 수입이 많은 순으로 이거를 해라 이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Y는 이제 그 월급 평균이 되겠고, GOM 컬럼은 이제 막대 그래프라는 얘기인데, 이게 코드 언더바 플립이에요. 플립이 이게 그 뒤집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여러분들 지금 보는 대로 이렇게 눕혀 놓은 거죠. 눕혀서 막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그 각각의 막대 그래프에 붙은 이름 있죠. 뭐 금속 재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이 그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그 그래프 그냥 우리 코디네이트 플립이 없으면은 요걸 붙일 그 칸이 너무 작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10개로 해 놓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프 잡는 요령이 그리는 요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위 10개를 우리가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레인지만 하면 이제 디센딩 없고, 그러면 이제 오름 차순이 되죠. 그리고 헤드 10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름 차순이니까 제일 밑바닥이 처음이 되겠죠. 1번이 되겠죠. 제일 월급이 적은 가사 및 육아 도우미, 그 다음에 이목 관련 종사자, 뭐 단순 종사자, 그쵸? 예. 약사 및 한약사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마 통계가 좀 이것도 이런 것들 좀 어, 뭡니까? 이런 것들 아까도 봤듯이 왜곡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수입이 굉장히 적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쵸? 작물 재배 종사자 이게 농업이죠. 농업 관련돼. 그 다음에 이게 저 식당에서 뭐 서비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그, 그 미국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했나요? 저 월급 대졸생인데, 예? 대졸생의 월급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과 그 학과는 뭐냐라는 질문에 그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지리학과라는 답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노스 그 학과 졸업생이 마이클 조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연봉을. 네. 그래서 그 평균 내니까 그 1등이 되는 거죠. 이게 통계의 왜곡은 언제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이 부분은 어때요? 예, 여성 관련된 직업들이 많죠. 청소 및 환경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성 관련된 부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어, 그 남녀 간 월급 차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게 그 미인 인컴을 하는데 이게 아까 뭡니까? 월급에 오름차순이 있는데 이게 거꾸로죠. 그래서 옆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 잡이잖아요. 예, 그 직업별로 나눈데 월급에 예, 그 오름차순으로 쓰고 그 다음에 Y를 월급의 평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컬럼 막대 그래프를 하고 플립 뒤집고 그 다음에 이게 앞에 그래프하고 같은 X축을 Y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850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똑같이 850으로 맞추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요 부분만 이렇게 좀 찌게 나오거든요. 200으로 아마 끊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그 앞에 그래프하고 비교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빨갛게 리포트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강을 하고 요 그래프를 만들어서 화면 캡처해서 리포트로 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예, 여기 지금 그 여러분들 실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9-7 성별 직업 빈도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어떤 직업이 가장 많을까 합니다. 그래서 남녀별로 그쵸?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고 그 숫자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별, 섹스가 들어오겠고 직업이니까 자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빈도표 만들고 성별 직업 빈도표 만들고 그래프도 그려봅니다. 자, 그래서 성별 직업 빈도표를 만들어내는 게 잡 언더바 메일이죠. 메일. 그려놓고 웰페어에서 잡에 그 나노벨 하는 사람들 NA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성별 섹스가 메일인 사람만 고르는 겁니다. 엔드죠. 요게 엔드 기호. 그쵸? 그래서 나노벨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성별이 남자인 것만 골라서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별로 그룹 바이 자 직업별로 묶고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하고 n은 n 저 요게 빈도수죠. 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레인지 디센딩 n 이건 뭡니까? 빈도수별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해라. 그 다음에 헤드 10은 10개를 보여다오. 그래서 그 10개만 자업 언더바 메일에 이 데이트 프레임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물 재배 종사자 640 이게 저 말했듯이 그 농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은 이게 그 저 기사분들. 그 다음에 경영 관련 사원, 회사 다니는 사람들, 영업 종사자, 이거 아마 영업 세일즈맨이겠죠? 그 다음 매장 판매 종사자, 그 다음에 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 많다라는 얘기죠. 사람 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물 재배 종사자는 아직도 그 농업의 인구가 많고 그쵸? 그 뭐 작물 모호와 상관없이 다 그냥 농업으로 묶여진 거니까 사람이 좀 많게 됩니다. 세분화를 안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잡 언더바 피메일도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가 섹스 이퀄 하고 피메일이 돼 있죠. 그래서 똑같이 빈도수 만들어내고 오름차순으로 하고 내림차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개를 합니다. 똑같이 작물 재배 종사자 이게 680명 그 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청소원 그쵸? 그 다음에 그 판매할 때 그 판매원 221명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주방장 및 조리사 뭐 가사 식당에서 일하고 뭐 가사 도우미 이런 분들 그쵸? 예.
이런 분들이 있고, 좀 솔직하게 말해서 여성 관련된 직종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임금 단순 노동인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잡 언더바 메일, 그래서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잡 리오도를 합니다. 잡 콤마 n,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로, 사람 수가 많은 숫자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 그쵸? y축은 n이니까 이게 빈도수죠.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그거를 뒤집어서 그리고, 그쵸? 뒤집어서 그리는 건 설명했다시피 여기 작물재배 종사자라는 이 글씨가 쓰여질 수 있게끔 눕혀놔야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이 가장 사람이 많다. 예. 같은 방법으로 여성 직업 빈도수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실습을 해봤으라고 믿습니다. 동영상 잠깐 멈추고 실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유무에 따른 이혼율입니다. 아까 봤듯이 이제 결혼에 관한 정보, 설문조사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혼이 사회 문제가 많이 됐던 적도 있거든요.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으면은 혹시 이혼을 좀 덜 하지 않겠나. 그쵸? 여러분들 혹시 캐톨릭 신자면은 캐톨릭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면은 이혼율을 좀 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 변수를 만들고 혼인 상태 이것도 보고, 그리고 종교 유무에 따른 이혼율 표를 만들고 그래프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교 변수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웰페어, 달러, 릴리전, 종교를 보면은요, 이게 뉴메릭이라고 되어 있죠. 전부 숫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웰페어, 릴리전 하면은 1, 2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 변수라는 게 1, 2라는 게 뭐냐면 종교가 있다 없다예요. 무슨 종교를 믿는지 그거는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1, 2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종교가 있다고 2번이 종교가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웰페어 달러 릴리전에 보면은 릴리전이 1이면은 yes 종교가 있다는 뜻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종교가 있을 유 있다는 뜻으로 유교라고 우리가 씁니다. 근데 유교란 말은 우리 영어로 콤푸시아니즘이라고 유학하고 그렇죠? 공자님 성리학하고 이렇게 공자님 말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yes라고 한 모양이에요. yes, no, 무교 그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8617, 그 다음에 종교가 있는 사람이 8047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퀵 플롯이죠. q 플롯을 딱 해보면은 이게 막대 그래프로 둘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상태도 우리가 변수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클래스 웰페어 달러 메리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뉴메릭이 나왔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봤어요. 그랬더니 0, 1, 2, 3, 4, 5, 6, 6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쵸? 숫자가 쭉 나옵니다. 그쵸? 이게 지금 여기 설명이 지금 여기서는 표현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숫자별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요.
교과서의 24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46페이지를 보면은요, 0이 그 비해당 18세 미만이고 1번이 유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혼한 사람이죠. 2번이 사별, 그리고 그러니까 과부 호랍이라는 뜻이고 3번이 이혼했다는 뜻이고 4번이 지금 결혼을 하긴 했는데 같이 살지 않는다. 별거. 그 다음에 5번이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인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그 3번이죠. 3번. 그렇죠? 3번이 이혼입니다. 그리고 1번이 현재 유배우자니까 결혼 생활을 그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는 그 별거, 그렇죠? 별거를 이제 뺀 부분이죠. 그러니까 별거는 결혼 생활을 법적으로는 결혼하고 있지만 같이 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웰페어의 그룹 언더바 메리지라는 그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웰페어의 메리지가 1이면은, 그쵸? 그러면 메리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웰페어 메리지가 3이면은 디보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다 not available, NA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테이블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디보스가 716, 메리지가 8431이 됐습니다. 아까 요 테이블에서 그 숫자가 이제 제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not available를 우리가 넣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분석에 불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not available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테이블 is NA, 그쵸? 그랬더니 펄스가 9143명, 추루가 752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과 3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죠. 그쵸? 1번과 3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도 7521이고 이 7521면은 우리의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걸 퀵플롯을 해봤어요. 퀵플롯을 했더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디보스, 메리지, not available 이렇게 세 개의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혼율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혼율이라는 게 조금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하여간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혼 플러스 메리지, 그 사람 중에 이혼한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 결혼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한 사람 중에서 그 이혼한이 몇 퍼센트가 되나. 여기서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별거 부분이 빠졌거든요. 별거도 뭡니까?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여간 그거는 그 결혼 부분은 그 별거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별거가 4잖아요. 그래서 이게 712명이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릴리전 언더바 메리지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웰페어에서 골라냅니다. 그래서 필터를 해요, 먼저. 그래서 not available를 제외하라 하고 해라.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릴리전, 종교, 그룹 메리지, 종교와 그룹 메리지로 둘을 묶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summarize n, 이제 빈도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명이 되나. 그 다음에 mutate니까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죠. 그래서 total 언더바 그룹 equal sum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별로 총 수를 세라는 얘기죠. n의 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전체야. 그 다음에 mutate PCT, 이게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퀄 라운드는 이게 저 반올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n 언더바 토탈 그룹 곱하기 100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중에서 이 숫자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릴리전 언더바 메리지를 하면요, 우리가 종교 유무,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혼인 상태, 이 그룹이 되니까 모두 4개의 상태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노, 그 다음에 디보스, 이게 종교가 없을 때에 이혼한 사람, 그쵸? 그거 총 개수가 4,602는 고요. 총, 그쵸? 두 합이. 그 다음에 퍼센트가 8.3%입니다. 그쵸? 종교가 없는데 현재 결혼 상태에 유지한 사람은 91%. 그 다음에 종교가 있는데 이혼한 사람은 7.2%. 종교가 있는데 현재 결혼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92.8%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카운트를 우리가 이렇게 그 숫자를 세서 몇 명이 있는가를 해서 우리가 그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카운트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차이점 보고 한번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단별로 빈도수를 이렇게 구해서 카운트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뮤테이트를 한 번만 하면 뭐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혼을 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결혼한 상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 디보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릴리전 언더바 메리지에서 그쵸? 그룹 언더바 메리지를 디보스 이혼한 사람만 골라내고 그쵸? 그 다음에 셀렉트 함이죠. 우리가 이제 그 골라내는 건데 그 행을 골라내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종교를 다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PCT 우리 그 퍼센트 행이 아닙니다. 열이죠. 그래서 그 종교 변수 PCT 이 퍼센트죠. 퍼센트 행 그 변수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간 항목이 이제 종교 입장에서 보면 yes, no가 있고 거기에 따른 퍼센트 이혼율이 되겠죠. 그래서 8.3%, 7.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Q 플러스를 GG 플러스로 데이터는 디보스, X축은 릴리전, 그래서 yes, no가 되겠고 그 Y는 PCT, 이게 이혼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GUM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보는 바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바대로 한 1.1%가 종교가 있으면은 이혼을 덜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의미가 있다. 보는 관점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져 있는 게 그렇죠? 빠져 있는 게 그 단순 숫자만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분석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차이가 적으면은 그 오차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차를 생각해 보면은 그 큰 차이가 없다라고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분석으로는 오차를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석만 가지고서는 오차가를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종교가 있으면은 이혼을 덜 한다. 아주 적게나마 이혼을 덜 한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교재 참고서는 잘 읽어보고 나한테 쪽지도 보내주기 바래요.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멈추고 그때그때 실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별 연령대 비율 9-9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를 하고요. 리포트는 앞에 얘기했죠. 그쵸? 내가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걸 화면 캡처해서 나한테가 아니죠. 이 클래스에 등록을 하라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예, 그래서 중간에 몇 번째 꼭 확인해서 여러분들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요 그래프 만들어서 화면 캡처하고 그 소스 화면도 같이 보이게끔 캡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간 맞춰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